오늘의 판도라도 아주 든든하네요. 네, 박세익 대표와 함께 또 풍성하게 채워주실 두 분입니다. 미래에셋증권 도곡 WM 최옥석 팀장, 신한투자증권 판교지점의 황재수 지점장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세 분이 굉장히 든든해요. 진짜로요? 네, 세 분은 구면이신가요? 우리 최 팀장님하고는 네. 구면이고요. 오. 우리 황 지점장님은 방송 나올 때마다 제가 네. 황 지점장님이 무슨 얘기하시나 제가 굉장히 귀담아 듣기 때문에 두 분 모두 굉장히 익숙한 분들이. 네, 저도요. 저도 이제 화면으로는 많이 뵙고 방송은 처음인데 그래서 오늘 더 기대가 됩니다. 세 분과 함께 오늘의 판도라 언박싱을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오늘 시장에서 살아 움직였던 키워드부터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뭐 2배 ETF로 시작해서 2배 ETF로 끝난 장이 아닌가 싶어요. 삼전 닉스의 2배 ETF에서부터 네, 계속해서 반도체 쏠림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코스닥 박탈감 다 했어요. 뭐 비만 치료제, 뭐 D&D 파마텍 오늘 굉장히 고무적이었고 뭐 고가수주 조선 최근에 좀 치고 올라오는데 너무 우리가 반도체 시선이 또 쏠려 있는 것 같기도 해요. 특징주 안에서 삼성, SDS, 현대, 오토에버까지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 딱 키워드 하나 인사이트 Q 바로 뽑아보면서 언박싱 시작해 봅니다. 네, 삼전 닉스 2배 ETF를 안 볼 수가 없죠. 이 판도라의 문을 열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뭐 30만 전자, 이제 200만 닉스도 아니에요. 220만 닉스라고. 지금 2배 ETF 올라타도 되나 했는데 오늘 따라붙으신 분들 많으셨을까요? 먼저 박세익 대표님, 오늘 워낙 이제 상장하고 나서 뜨거웠잖아요. 네. 근데 이제 쏠림이 심했는데 이 쏠림을 보고 그 수급의 변동성이 클 수도 있겠다. 아니면 확실히 이것이 뭐 전자 닉스를 비롯해서 화력을 더 불어넣어 줄 수 있겠다. 어느 쪽을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지켜보셨을까요? 네. 주가가 올라갈 때는 아무래도 이제 펀더멘탈이 좋아야 되고요. 또 펀더멘탈만큼 중요한 게 제가 늘 강조하는 수급은 모든 재료에 우선한다. 네, 수급이 중요한데 최근에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오늘 2배짜리 ETF가 상장이 되면서 네.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초가 대비해서는 음봉이 나면서 그 전에 미리 샀다가 오늘 시초가에 좀 파는 듯한 그런 매매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런데도 긍정적으로 볼 만한 것은 어제 UBS에서 리포트가 나왔지만 마이크론에 대해서 뭐 1,650불 맞아요. 이렇게 리포트가 나오는 거 보면 여전히 펀더멘탈이 되게 좋다라는 점이 그런 부분이 긍정적인데 그런데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가장 최근에 소문이 많이 났었던 ETF 상장이 뭔가 생각해 보면 3월 10일 날 상장이 됐었던 코스닥 액티브 ETF였었죠. 그렇죠. 시작이었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코스닥 액티브 ETF는 지금 주가가 어떻게 돼 있나 봤었더니 마이너스예요. 네. 그래서 역시나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 그러면 왜 먹을 게 없었을까 생각해 보면 그 코스닥 액티브 ETF가 상장하기 전 한 2, 3주 동안 코스닥 주가가 굉장히 좋았었잖아요. 이 ETF의 주가에 주식에 매수가 몰릴 거니까 미리 선반영하면서 올랐기 때문에 결국은 좀 주식을 고가에 사다 보니까 이 ETF가 그 ETF 매니저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거든요.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마이너스가 나 있는 것처럼 네, 그런 측면에서 조금 이번에 2배짜리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단기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약간 단기 고점의 냄새가 나는데 주가는 결국은 이익을 따라가다 보니까 7월 달에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그런데 7월 달에도 2분기 실적이 워낙 좋게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약간의 변동성은 있겠지만 7월 달까지는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고 오늘 ETF 상장의 시초가에 타신 분들이 약간 좀 물려서 걱정이 됐을 것 같긴 한데 실적이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가는 여기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전고점을 돌파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말씀해 주셨다시피 사실 이제 2배 ETF 상장한다라고 하면서 그 기대감으로 이제 끌고 올라왔던 거 있고 오늘 이제 초반까지도 이제 그런 힘이 있었는데 살짝 거기서 이제 상승폭이 둔화되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펀더멘털에 수렴한다. 그럼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변동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버틸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또 앞으로의 상방에 대한 기대는 열려 있다 짚어주셨는데 오늘 두 분이 굉장히 바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2배 ETF 문의나 이제 뭐 이렇게 뭔가 매수에 대한 의지가 있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지 않으셨어요? 네.
실제로 이제 저희도 영업점에 있다 보니까 네. 오늘 한국거래소사상으로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티어가 최초 상장되다 보니까 어느 때보다도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던 그렇죠. 것 같고요. 네. 오늘 또 증권사 객장은 대기 한국분이 거의 20분 넘을 정도로 굉장히 어. 붐비는 그런 분위기였고 그만큼 시장의 관심이 굉장히 뜨겁다는 걸 느낄 수 있는 하루였습니다. 네. 정신없는 하루 보내고 오셨을 것 그래서 같은데. 눈이 축열되신 건가요? 아, 저요? 네. 너무 바쁘셔서. 예, 소문난 잔치는 제가 있죠. 아,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참여하다 보니까 진짜 뭐 대표님이나 이제 팀장님도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요즘 유동성이라는 게 들어오는 자금들이 너무 많고 정말 홍보가 잘 된 건지 잘 모르겠지만 너무 관심도 많고 사전 네. 교육에 대한 문의도 많았고 전화 엄청 많았고 가뜩이나 또 안타깝게도 또 오늘 또 이게 금융투자교육원이 이제 좀 서버가 좀 마비될 정도로 네네. 굉장했었던 부분 때문에 좀 매수하고 싶어도 당장 못했던 부분도 계셨었던 네. 것 같은데요. 와, 이런 열기가 오늘만 될까?라고 보면 오늘도 되고 내일도 되지 않을까, 이게 좀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기에 세 분한테 다 여쭤볼게요. 먼저 이제 박세희 대표님, 그러면 지금 당분간 지속될 거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극적인 그럼 오늘도 제인적인 보면 2배 ETF 때문에 여기로 다 쏠려서 사실 보셨죠? 지수는 좋은데 상승 종목 수가 하락장에서 봤을 때 그 얼마 안 되는 상승 종목 수랑 거의 흡사했거든요. 그만큼 너무 쏠림이 심한데 그럼 계속 이 쏠림 현상이 심화가 될까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세요? 주식 투자의 90%는 심리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얘기하셨었던 건데 지난번 말씀드렸던 코스닥 액티브 ETF 때도 쏠렸다가 결국은 이제 펀더멘탈을 향해서 다시 네. 주가는 찾아오게 마련인데 지금 반도체에 대한 이 쏠림 현상이 계속 강세를 이어가면 그 수급이 계속 이어질 건데요. 네. 언젠가 또 이 조그마한 악재가 나오면 또 금방 심리가 꺾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다행인 게 어제 UBS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1650불에 대한 강력한 리포트가 나오는 바람에 투자 심리는 계속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수급인데요. 제가 이 두 분한테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 저희 회사도 오늘도 계속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것은 내재 가치에 머물러 있지 않고 비싼데도 더 비싸지잖아요. 네. 그리고 싼데도 뭔가 안 좋으면 더 싸지기도 그렇죠. 하고 그래서 누군가가 더 살 사람이 있으면 주가는 비싸도 더 올라가거든요. 근데 저희 회사에도 계속 찾아오시는 거 보면 야, 이 수급이 아직까지도 굉장히 탄탄한가? 거기서 우리가 최근에 퇴직연금 계좌, 국민연금은 지금 비중이 국내 비중이 24%나 올라가서 여기서 더 사지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퇴직연금 시장이 500조 단 되는데 아직까지도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이 하시는 얘기가 지금도 DC형으로 전환한 비율이 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 있다는 그러니까요. 거죠. 많이 남아 있고 ETF를 사면 뭘 사겠어요? 그 퇴직연금 계좌에서 사는 ETF를 산다면 가장 지금 핫한 또 반도체를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주가가 저는 이제 32년 동안 있으면서 비싼데도 더 비싸지고 더 비싸지는 걸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살 사람이 있나 봤을 때 네. 아직까지도 살 사람은 많은 것 같아요. 네. 실제 수급이 그런 걸 우선이다. 두 분이 느끼시는지 여쭤보고 네. 싶어요. 개인적으로도 최근 많이 느끼는 게 예전에 우리가 느낄 때 항상 봤지만 시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수준보다는 더 가게 되는 건 수급의 쏠림이 그런 현상을 만들어내는데 최근 증권사를 방문한 분들 중에는 증권계를 처음 만든 분들이나 평생 은행 거래만 하던 분들이 이제라도 반도체 주식을 사고 싶다고 찾아보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존에는 투자하던 분들 내수 수급이라고 하면 지금은 큰 머니무브가 이루어져서 안정형 자산들이 실제로 증시로 새롭게 유입된 걸 현장에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아직도 유동성이 메마르지 않고 더 기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물론 뭐 영업점에서 느낀 것만으로 시장 전체를 추정하기가 어렵지만 어쨌든 실제 영업점이 고객을 만나는 접점이라는 면에서 저희가 느낀 현장은 정말 기존에는 증시에 들어오지 않았던 자금이 이제 처음으로 들어오고 있고 네. 이게 아직은 꽤나 길게 이어질 거라는 느낌을 저희는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자닉스를 중심으로 전기까지 뭐 최근에 굉장히 핫한데 내가 이걸로 성이 안 차니까 지금 2배 ETF 그리고 말씀해 주셨다시피 오늘 때마침 마이크론 훈풍이 너무 타이밍 좋게 나오다 보니까 확실히 정방향 쪽으로 이제 오늘 수급이 폭발했던 거죠. 근데 저는 이제 너무 워낙 쏠림이 심하면 이들이 쉴 때 사실 다른 쪽으로 이제 수급이 확산이 돼야 시장이 같이 오르는 건데 여기로 너무 쏠려버리면 여기가 쉴 때 다른 데가 더 같이 빠져버릴까 봐 사실 저는 이런 변동성이 또 무섭기도 하거든요. 이런 것도 그런
유동성이 다 받쳐내 줄 수 있을까요? 괜찮을까요? 우선 뭐 제가 얘기할까요? 네. 진짜 말씀하셨던 대로 정말로 근데 저희가 늘 고민인 거죠. 아니 저 오른 거는 제대로 참여 못하고 빠질 때 같이 빠지거나 더 빠지지 않을까. 그래서 주도주를 그러니까요. 사야 된다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는데 주도주를 사지만 이제 저희 아까 앵커님도 말씀하셨던 대로 이렇게 아니고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약간 흔들리는 거에 제가 참지 못하고 확신이 없으니까 자 그만큼 이제 좀 확신이 없으니까 거기에 저 종종 흔들리는 모습 보였는데 아마 또 정답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그럴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주도주가 계속 가는 장은 말씀하셨던 펀더멘털이 살아있는 한은 뭐 그렇게 바뀌지 않을 것 같고 정말로 주가가 빠질 때는 정말 그동안 안 올랐던 주식들이 더 빠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뭐 생각하고요. 최근에 공매도 같은 경우도 사실 제가 뉴스를 제대로 본 건지 모르겠지만 사상 최대로 굉장히 한국 주식시장도 공매도가 엄청 늘어나고 네. 있다는데 그럼 뭔가를 팔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저희 이제 뭐 짧은 식견으로는 이거 반도체 롱하고 이제 같은 업종 내에서 뭐 삼성전자 롱에 뭐 하이닉스 롱에 뭐 삼성전자 매도가 아니라 이거 반도체 롱하고 바이오를 숏했나라고 할 정도로 좀 그랬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뭐 그렇게 하는데 대표님께 여쭤보면 숏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어떤 혹시 어깨에 그러니까 뭐를 만나시면 사면서 뭐를 팔고 이런 시소 게임을 예.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늘은 아니지만 그동안 보면 왜 이렇게 숏은 이제 뭐 반도체 그동안 이제 뭐 에코프로든지 2차전지였지만 네네. 이제는 뭐 바이오 아니었었나 할 정도로 하는데 좀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저는 오늘 저도 그 궁금했던 부분이 소부장 빠졌잖아요. 저는 그 생각, 소부장 팔고 또 여기에 따라 붙었나? 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다른 걸 팔고 이쪽에 더 쏠림이 있을 수 있냐라는 질문이신 건가요? 아니 그거 말고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거 저도 이제 동조라는 그렇죠. 게 다른 쪽에 소부장 숏. 팔면 이거 그러면은 그 반도체 ETF 팔고 네, 두 배의 그- 레버리지로 어. 사고 반도체 ETF 꼭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장비주들도 있으니까 이게 매도가 나오고 이쪽으로 갔겠구나라고 아. 생각을 하는데 제 질문은 공매도는 아, 어느 쪽으로 많이 예, 쏠렸나 아예. 제가 네네네. 혹시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어.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궁금한 게 많으세요? 너무 많습니다. 네,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은 공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제 투자 철학이 매도해서 떨어지는 거에 배팅을 하지 않는다. 그게 저희 투자 철학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공매도를 하지 않는데요. 주변에 그 국내 헤지펀드들이 공매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참 재밌는 게 2년 전만 하더라도 삼성전자를 공매도를 해서 거기서 들어오는 자금으로 조방원을 많이 샀었죠. 주변에 이제 헤지펀드를 하는 롱숏을 하는 그런 사모 펀드들 많잖아요. 그랬었는데 최근에는 보면 오히려 그런 쪽을 팔고 매수를 반도체를 하는 그런 거 이제 여쭤보신 건데 지금 바이오도 얘기하셨는데 최근에 보면 금리가 10년물 국채 금리가 4.6을 넘었었잖아요. 그래서 4.5를 넘어서면 약간 심리적인 타격을 준다라고 생각했었는데 4.5를 넘었을 때 지지난주 우리나라 시장이 6% 넘게 빠졌었어요. 그런 모습이 나왔을 때 심리적인 타격을 줬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이제 올라가면 제일 타격을 받는 데가 지금 돈은 못 버는데 계속 투자를 해야 되나. 그게 대표적인 게 바이오잖아요. 그리고 2차 전지도 어떻게 보면 지금 AMPC라는 보조금을 받지 않으면 삼성 SDI도 지금 적자잖아요. 그런데 계속 투자는 해야 되고 그런 회사들이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아무래도 힘들어지다 보니까 이 롱숏하는 선수들이 최근에 금리 동향을 보고서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공매도를 때리고 거기서 남는 돈으로 지금 실적이 빵빵하게 나오는 그런 반도체를 사는 그런 모양은 최근에도 이렇게 좀 포착된 게 있긴 합니다. 저도 이제 본 게 이제 그 고객님들의 이제 수익률을 보게 되면 이게 롱숏 펀드가 이렇게 수익이 좋을 수 있을까라는 걸 봐서는 진짜 말씀하신 게 좀 약간 동조가 되고 이해가 되긴 하는 게 정말 같은 업종 내에서 롱숏이 아니라 그냥 말씀하셨던 이제 펀더멘탈 안 되는 좀 다른 쪽에서 매도하니까 와 하락하는데 특히 바이오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굉장히 힘들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여쭤보셨군요. 네. 바이오의 뼈 아픔. 예. 네. 너무 그래도 빼고 오늘 좀 그냥. 숨통 트이셨겠어요. 숨통은 그냥 늘 트이려고 하는데 네. 숨통 대신 제 눈이 이게 좀 오늘 충혈이 됐네요. 충혈이 됐네요. 아직 상처가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예, 너무 먹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아니 몰라야 근데 돼요. 지금 결국 말씀해 주신 걸 다 통합해 보면 반도체로 자금이 가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신규 자금이라든지 유동성이 워낙 풍부한데 그걸 다 반도체로 향하는 방향을 얘기해 주셨으면 두 배 ETF 해도 괜찮겠네요. 괜찮나요? 그 OX 해야 돼요? 두 배 ETF에 대해서는 제가 좀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꼭 드려야 되는 말씀이 우리가 두 배 ETF가 마치
삼성전자를 2배 사놨다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네네. 많거든요. 이게 코덱스 레버리지도 인덱스를 2배 추종하는 ETF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읽어보시면 어제 종가 대비 오늘의 지수, 코스피 200의 지수 대비 2배를 추정한다고 하루의 변동성을 2배로 추정하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식을 2배 사고 있는 거는 절대 아니고요. 3배짜리도 마찬가지죠. 미국에 상장돼 있는 코르 같은 경우에도 보면 주식을 3배 사고 있는 게 아니라 선물을 이용해서 어제 종가 대비 오늘 3배가 되게끔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코덱스 레버리지의 과거 트랙을 보면요. 이게 올라갈 때는 10% 올라가지만 100에서 110이 되면 10% 올라가면 그러면 20만큼 올라가게 되잖아요. 근데 떨어질 때는 높은 가격에서 또 2배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횡보장에서는 지수 자체는 1000에서 900 갔다가 1200 갔다가 1000으로 끝나도 이게 왔다 갔다 여러 번 하다 보면 2배 레버리지는 오히려 기준가가 더 밑에 있는 네. 그래서 자금이 돈이 녹아내린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2배짜리를 하시는 거는 굉장히 단기적으로 모멘텀 플레이를 잘 하시는 분들은 딱 들어가도 되는데, 와 코덱스 아니면 이번에 타이거 2배짜리가 나왔으니까 나도 삼성전자를 내가 시드마니가 적기 때문에 네. 이제 앞으로 이 2배짜리를 내가 한 3년 동안 모아갈 거야. 이런 전략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네. 단기적으로 좀 폭발할 때 또 극대화를 할 수 있는 요인이긴 하나, 왜 고수익 상품이고 왜 그렇게 교육을 하겠어요? 워낙 이제 변동성도 크고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숙지를 하고 유념을 해서 매매에 또 활용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쏠림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당분간은 계속 이쪽으로 간다고 하면 사실 상대적으로 계속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지, 오늘 뭐 바이오가 모처럼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코스닥도 그렇고 그 외의 섹터가 사실 나쁘지 않은데 줄줄줄 빠지고 있는 쪽이 많거든요. 그런 쪽은 계속 버텨야 되나요? 그 신규 자금도 다 이쪽으로 간다고 하면 그 친구들은 순환매가 돈다고 해도 굉장히 좀 제한적이잖아요. 이 삼전과 그 삼전 닉스를 뺀 나머지의 그 섹터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개인적인 의견은 지금 시장의 추이를 보면 국내 시장만 메모리 대형주가 릴레가 나오는 게 아니라 미국 시장이나 뭐 중국 시장 혹은 일본 시장 같은 글로벌 시장 전체 메모리 반도체 시장으로의 수급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미국 시장에도 기존의 시장을 리딩하던 탑 10이나 탑 7 종목들의 주가가 지지부진한 반면에 뭐 마이크론과 같은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 릴레가 굉장히 거칠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아마도 국내 시장으로 봤을 때 메모리 반도체 중심 랠리가 해소되기까지는 생각보다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 그래서 만약 주도주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마냥 기다리기보다는 그래도 일부는 주도주의 비중을 가져가는 것이 현재 시장과는 조금 더 색깔이 맞는 대응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인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주도주를 지금도 계속 그러면 매수를 해도 되는지, 워낙 오늘도 사실 오늘 저랑 다 같은 마음이셨을걸요. 마이크론이 19% 급등한 걸 보고 그 처음부터 이 뭔가 이렇게 빨리 누르고 싶은 그 마음, 그 포모가 정말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마이크론도 이렇게 급등이 나왔으면 오늘은 또 전자닉스가 얼마나 튈 것이며 이 2배 ETF 때문에 또 얼마나 갈 것이며 이 마음이 되게 급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도 지금도 이제 시장에 따라붙어도 좋다라는 의견들을 주시기는 했는데 이 변동성이 또 무서울 수도 있고, 세 분도 여전히 이 시장에 대해서 주요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지금도 따라붙어도 좋다라는 의견이실까요? 예, OX로 할까 이것도? 아, 어제 이어서 오늘도? 그러니까 시장 전체의 주요 반도체에 따라붙어도 좋다? OX 한번 예, 해볼까요? 준비됐습니다. 그래요. 하나 둘 셋 하면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오, 그래요. 우리 어제도 X가 하나 있었거든요. 두 분은 지금도 좋다였는데. 컨닝 해도 대표님은. 될까요? 오로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왜 X를 드셨어요? 네.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아까 수급에 의해서 좀 더 비싸지기도 하고, 한 번씩 보면 리포트가 나왔을 때 그 리포트를 보면서 심리가 또 바뀌기도 하죠. 네, 그랬을 때 시장의 과열, 지금이 과열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의 그 60일, 50일 선의 그 이평선에 대한 이격이 있잖아요. 네. 그게 지난 이란 전쟁이 딱 발발하기 전 2월 27일 기준으로도 한 133까지 올라갔었거든요. 네. 네, 거기서 조금만 악재가 딱 나와도
울고 싶을 때 뺨 때려주는 것처럼 그때 20% 빠졌었잖아요. 20%확 빠지면서 소위 말해서 그 너무 뜨거웠던 열기를 동남아 가면 스콜 오듯이 한번 확 큰 식혀줬었는데 변동성. 지금도 제가 오기 전에 이격을 봤더니 130을 또 터치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럴 때는 우리가 그런 보조 지표가 뭐 RSI나 스토캐스틱이나 이격이나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변동성 지표라고 합니다. 그 변동성이 지나치게 단기적으로 이제 과열 국면에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럴 때는 한 달 정도 쉬었다가 사도 이 가격 밑에서 살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한 달 동안에 앞으로 뭔가 악재가 나와야 되지 호재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네. 그 악재 중에 하나가 창신 메모리 상장, 그리고 스페이스X 상장, 그리고 BOJ의 6월 16일 금리 인상에 대한 통화 그 금리 정책이 나오게 되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따라붙기보다는 저는 한 달만 기다려 보시면 지금 가격에서 5%에서 10% 정도 아래에서는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싸게 사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대세의 방향에는 그 변함이 없는데 우리가 산다면 지금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으니 조금은 그 변동성을 기다려서 신규 매수 그리고 비중 확대를 좀 노려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래도 계속해서 반도체를 향한 신규 유동성의 유입, 앞으로의 그 성장 가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만 이제 이격이 벌어진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매수 타이밍을 잘 고려해보자라고 의견을 주신 만큼 시그널 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 네네. 대표님께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저 어떤 건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뭐 신규 상장에 대한 부분 스페이스X나 사실 엔트로픽이라든지 오픈AI가 상장하면 와 이러한 어마어마한 자금이 뭐 미국뿐 아니라 글로벌로 자금을 빨아들여서 그냥 걱정이 혹시 한국이라든지 이머징 시장에서 약간 자금을 마련해서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인데 그럼 또 반도체를 팔아서 외국인들이 또 반도체를 팔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은 있거든요. 네네네. 뭐 동그라미를 했지만 그래도 이런 우려는 항상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시는지 하반기엔 더 큰 상장권이 있으니까. 네. 2017년, 18년에도 그때 반도체 랠리가 있었었고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좀 우리 시장이 약해졌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MSCI 이머징 마켓 인덱스가 있잖아요. 그 MSCI 이머징 마켓 인덱스에 당시에 2019년도에 아람코도 상장을 했고요. 그러면서 2월, 5월, 8월, 11월에 리밸런싱이 되거든요. 네. 그때마다 계속 외국인 매도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비중을 낮추고 아람코도 넣어야 되고 그때 당시에 중국 비중을 계속 높이는 기억나요. 거예요. 네네. 네, 그러면서 우리 시장에 있어서 이제 좀 그만 좀 때리지 계속 외국인 매도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수급은 모든 재료에 우선한다고 단기적으로는 창신 메모리가 한 1100조 전후로 상장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창신 메모리에 대한 부분도 글로벌 반도체 펀드에서는 편입을 하려고 할 거라는 거죠. 네. 그리고 전체 IT 펀드에서는 이번에 스페이스X 이런 거 상장이 되면 그걸 또 편입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네. 그랬을 때 수급적으로 뭔가 100억 달러가 있으면 여기서 뭔가를 팔아서 걔네들을 편입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싸게 살 기회를 아마 제공을 해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단기 변동성이라고 그래서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네. 앞으로 이제 펀더멘탈을 생각을 하면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변동성을 이용해 보자. 이렇게 궁금한 게 많으시잖아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도파민을 전달하는 이정훈 캐스터가 정리해 드릴게요. 네, 투자 도파민을 전달하는 캐스터 이정우입니다. 지금 바로 한국경제TV 유튜브 채팅창으로 들어오시면 경제 라이브 토크 판도라를 조금 더 생생하게 즐기실 수 있는데요. 오늘 수익이 나신 분들은 마음껏 자랑해 주시고요. 손실이 나신 분들도 혼자서 속상해하지 마시고 채팅창에 소식 남겨주세요. 판도라 식구들과 함께 종목 고민도 나누고 또 위로까지 받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삼전닉스 2배 ETF로 도파민 터지신 분들의 소식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하객진 님이 댓글 남겨주셨는데 SK하이닉스 2배 ETF 사서 2배 먹었어요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만에 수익 정말 축하드리고요. 다음으로 ETF 못 올라탄 1인 안타깝네요. 이 삼성전기 오늘 100% 달성했어요. 축하해 주세요 라고 반도체 패키지 기판 쪽으로 수익 보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익 자랑 마음껏 계속해서 올려주시고요. 손실 고민도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다음으로 이와 관련된 오늘의 판도라 픽 질문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지민 님이 궁금해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삼전닉스 현물 대 두배 ETF 뭐가 좋을까요? 라고 올려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오늘 ETF 상장 덕분에 현물 주식도 시원하게 올라줬습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딱 하나만 고르기가 너무 어려운데요. 질문과 관련해서 오늘 초대 손님들과 함께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삼성전자의 현물과 그리고 두배 ETF 뭐가 더 매력적이냐 여쭤보셨어요. 근데 지금 앞서서도 두배 ETF는 또 워낙 이제 변동성이 클 수 있으니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주셨지만 수익률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욕심 나실 것 같거든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새롭게 두배 레버리지 ETF가 상장하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은 고민이 될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실제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는 영업점이나 금융권 제도의 관점에서는 늘 수익과 함께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게 리스크 관리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다 상승폭이 상당히 컸다 보니까 변동성의 폭도 상당히 클 수 있다는 점에서 네. 저희는 리스크 관리를 감안한다면 현물을 조금 더 선호하지 않을까.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최근에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레버리지 ETF보다는 그냥 현물 자산을 네. 가져가는 게 장기 투자에도 유리하고 또 변동성을 극복하기 좋다라고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정신 건강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도파민은 터질 수 있지만 정신 건강까지 챙겼을 때는 네, 답변 주신 만큼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판도라 키워드도 언박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전자닉스 두배 ETF가 또 핫했다면 최근에 또 한켠에서 치고 올라오는 고가수주 조선의 판도라를 열어보도록 할까요? 고가수주가 실적 호황으로 조선주의 기환을 기대해 봐도 될까요? 지금 워낙 반도체로 시선이 다 가 있기는 합니다만 나름 양봉으로 올라왔어요. 오늘도 장 초반까지 괜찮았다가 조금 밀리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요즘 수주도 그렇고 모멘텀도 그렇고 한켠에서 존재감을 조금씩 드러낼랑말랑하는 조선주 저력을 어느 정도로 보세요? 박세익 대표님 조선주 보세요? 당연하죠. 네. 여기 한국경제TV 다른 방송에서도 네. 이번에 반도체가 쉬게 되면 그다음 어떤 섹터가 올라올 것 같습니까 했을 때 늘 말씀드린 게 조선인데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보통 반도체 끝나면 끝난 거 아니야? 네, 반도체가 주도주니까. 네. 주도주가 끝나면 장 끝난 거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저도 그게 걱정이에요. 네, 주도주가 끝났는데 뭐 다른 게 올라온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번에 고금리 상황에서 가장 먼저 치고 올라왔던 거는 조방원이었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 실적 장세의 처음 주도주는 조선이었어요. 네, 그러면 조선이 실적이 안 나냐? 실적이 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 장은 조선으로 시작된 실적 장세였고 그리고 조선 말고도 삼양식품 같은 것도 엄청나게 올랐었잖아요. 네네. 모두가 다 실적 우량주였어요. 그러다가 반도체 실적이 200% 성장을 하다 보니까 반도체로 가야 되네. 작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회사 합쳐서 영업이익이 90조였거든요. 90조였는데 올해 700조? 지금 이러니까 어마어마하네요. 당연히 반도체 사야 되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700조에서 내년에 850조, 뭐 900조라고 가정을 했을 때 700조에서 900조가 되면 영업이익 증가율이 30%가 안 돼요. 그죠? 그러면 30%가 안 되게 되면 다시 30% 이상, 40%, 50%가 나오는 게 뭐지? 찾게 된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번 장세를 너무 반도체로 시작해서 반도체로 끝난 장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예, 고금리 상황에서 철저하게 실적 중심으로 움직이는 장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조금 너무 이렇게 한 종목에 대한 내가 반도체를 샀으니까 이제 반도체만 올라가고 그렇게 인지 편향적인 네네. 그런 시각을 버리고 객관적으로 계속 그 다음에 실적이 좋은 게 뭔가 보면 그 반도체 지금 조선 같은 경우에는 신조선가나 중고선가 올라오면서 그 동안에 저가 수주 됐던 게 다 없어지고 고가 수주 24년, 25년도에 수주 받았던 게 28년까지 되잖아요. 그래서 실적은 계속 좋게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반도체가 쉬게 되면 그 다음에 저는 조선주가 당연히 올라오게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잖아요.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거기에 살짝 미치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그 성장 폭에 대해서 더 기대가 커지면 또 그거에 대한 눈높이를 맞추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조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거죠. 예, 대중들의 기대치와의 싸움인데요. 네. 그동안 조선이 한창 갈 때 작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네네. 지금은 이제 조선에 대해서 반도체 보느라 바빠요. 기대치가 많이 낮아져 있고 그래서 주가도 뭐 스물스물 빠지는 것도 많았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대치 자체가 지금은 또 많이 낮아져 있다라는 게 하나의 저는 호재인 것 같아요. 두 분도 조선주 보세요? 저도 사실 이 반도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사실 수익률이 개인적으로는 이제 시장을 못 쫓아갔지만 그 반도체가 뜨기 전에 저 조선주를 되게 좋아했어서 조선주를 네. 이제 좀 많이 이제 먹었고 근데 한동안 쉬고 있는데 호재는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대로 뭐 올해 1분기만 보면은 거의 10% 중반대 영업이익률을 잃었고 뭐 저도 이제 뭐 데이터 뭐 이렇게 데이터를 보다가 이제 본 거지만 28년도까지 계속적으로 영업이익률이 상승해서 20%까지 언저리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는 거의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률 낼 정도로 거의 뭐 조선호황인데 근데 이것만 있나라고 했을 때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군함에 대한 부분, 당장 잠수함에 대한 부분, 그렇죠. 그리고 또 현대중공업의 이제 뭐 소위 말하는 데이터 센터가 이제 병목 현상이었던 뭐 가스 엔진까지 이런 걸로 보면 호재가 너무 많은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말씀처럼 좀 많이 쉬지 않았나. 이제 최근에 막 올랐었던 부분은 있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펀더멘털 좋아지는 상황에서 호재가 있다? 그러면은 그래도 주도주 다음으로도 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채팅방을 보니까 삼성중공업을 갖고 계신가 봐요. 근데 계속 못 가니까 뭐 수주도 나왔다고 하고 좋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떨어지냐, 갖고 있어도 되냐라는 질문도 있으셨고 사실 말씀해 주셨다시피 바다위 데이터 센터 최근에 ST 현대도 계속 그 모멘텀이 붙어서 저는 가장 좀 눈여겨보기는 하는데 그러면 그 종목 중심으로 봐야 될지 그 플러스 알파로 이제 또 붙는 거잖아요. 어떤 조선주 중심으로 좀 보고 계신지 그리고 흘러내리는 조선주 좀 버텨도 될지 어떤 의견이실까요, 팀장님은? 네. 개인적으로도 사실 조선 섹터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하나는 우리가 AI가 현재 시대의 주인공이고 가장 중요한 산업이 되고 있지만 이런 전쟁을 하는 호르무즈의 봉쇄 소리가 본 것처럼 물류의 문제는 에너지와 관련된 문제는 AI라고도 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도 조선주들의 중요성은 물류를 책임진다는 점에서 더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조선 산업 자체가 사이클 자체가 워낙 긴 산업이다 보니까 2007년대, 2008년대 호황 기후에 거의 15년에 걸친 다운 사이클을 지나서 이제 2020년대 업 사이클이 초입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상당히 긴 호황기를 보여줄 수 있는 산업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고 당연히 투자한다고 하면 대형주 중에 포트폴리오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기존 가지고 있는 삼성중공업 역시도 조선 산업을 대표하는 대형주 중에 하나잖아요. 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나 반도체 섹터의 주가 랠리가 너무 독보적이고 또 실적의 상승이 워낙 크다 보니까 단기적인 소외는 받고 있지만 롱텀하게 본다면 여전히 관심 가질 만한 자산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매수 타이밍을 어떻게 좀 고려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이제 조선주 지금 담았다가 기회비용 측면에서 반도체보다 못하면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장기로는 진짜 좋아 보이거든요. 어떻게 좀 잡아보면 좋을까요? 타이밍을. 결국 현재 조선 섹터가 장기적 전망이 좋은데도 단기적 외면을 받는 건 반도체 랠리 강도가 너무 강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결국 바꿔서 본다면 반도체 기존 주도지 랠리가 조금 진정될 수 있는 이슈. 예를 들면 성장폭 기대치가 조금 하향된다거나 혹은 뭐 미국 빅테크의 캐펙스 가이던스가 약간 하향되는 부담을 줄 만한 요소가 생긴다면 상대적으로 다음 바톤을 이어받을 수 있는 섹터가 아닐까 개인적인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대표님하고 같은 의견이신 거예요? 반도체가 좀 쉴 때 그 다음으로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섹터의 조선주. 그러면 이제 조선주를 이제 투자 관점에서 보셨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그러면 관점 포인트라든지 그런 게 있으실까요? 핵심? 네, 지금 10년물 국채금리가 4.5가 살짝 깨지긴 했었지만 여전히 고금리잖아요. 왜 K자형 이런 경기를 얘기하냐면 고금리 고유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서민 경제가 너무 안 좋잖아요. 서민뿐만 아니라 서민에 해당되는 기업들도 되게 안 좋아요. 돈이 없는 기업들은 되게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든 미국 시장이든 다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가 실적 좋은 회사만 올라간다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이제 반도체 조선뿐만 아니라 제가 요즘 보면 반도체가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실적은 좋게 나왔는데 많이 빠져 있는 주식들이 꽤 있어요. 많아요. 맞아요. 네, 꽤 많기 때문에 아까 이제 그 언제 사는 게 좋으냐 그 타이밍을 물어보셨잖아요. 네. 그 타이밍은 이제 반도체가 쉬게 되면 그 다음이 오는 건 맞는데 네. 근데 그 타이밍을 우리가 일반적인 투자자 저희 같은 펀드 매니저들도 그 타이밍 잘 못 맞춰요. 네.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냐면 타이밍이 아니라 가치 평가를 해서 네. 이 정도면 싸다. 아. 그런 실적 성장주가 고점 대비 한 40% 빠졌다. 그러면 저는 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타이밍 보지 말고. 오. 그 중에 하나가 뭐 삼양식품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45%까지 빠졌다가 최근에 마이너스 한 15%까지 올라왔었잖아요. 올라왔죠. 네. 그러다가 또 반도체가 너무 강하니까 또 약간 밀리는데 그래서 내가 정말 확신이 있는 그런 실적 성장주인 경우에는 타이밍을 노리기보다는 그냥 반도체는 이제 내 몫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네. 내가 확신이 있는 종목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보면서 그냥 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조선주는 지금 구간에서는 그냥 이렇게 조금씩 모아가도 된다라고 보시는 네,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조선 섹터, 그 반도체가 죽으면 다 죽는 게 아니라 반도체 다음으로 정말 확실히 실적 성장성을 보여주는 조선주의 가치를 믿고 사실 말씀을 진짜 잘해주신 게 우리 타이밍 우리가 맞출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조선주에 대한 저력을 믿고 투자 또 긍정적으로 지켜보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조선주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떤 특징주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지 또 그 분위기도 엿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우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제가 확인해 보니 조선주에 대한 의견도 채팅창에서 뜨겁게 올라왔는데요. 다음으로 오늘은 이 한경 미디어 그룹의 자본시장 전문 인공지능 에픽 AI를 통해 오늘의 의미 있는 이슈 종목들 이야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삼성 SDS입니다. 오늘 삼성 SDS는 점차 상승세를 보이다가 오늘 상한가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최근 시장에서는 삼성 SDS를 단순 IT 서비스 기업이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 사업자로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회사가 지난 4월 다가오는 2031년까지 총 10조 원 규모의 투자 로드맵을 공개하면서 AI 중심 사업 구조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는데요. 이 가운데 절반 수준이 AI 인프라와 데이터 센터 확대에 투입될 예정이라 시장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바로 현대오토에버입니다. 오늘 현대오토에버는 19% 상승한 76만 5천 원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오늘 주목받은 이유는 바로 현대차그룹의 피지컬 AI 전략 구체화인데요. 최근 증권가에서는 현대오토에버가 현대차그룹의 자율주행과 로보틱스, 또 AI 인프라를 연결하는 핵심 플랫폼 역할을 맡게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NH투자증권은 오늘 현대오토에버 목표 주가를 77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바로 D&D 파마텍입니다. 오늘 D&D 파마텍은 오전에 급등세가 쭉 이어지면서 상한가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지방간염 치료제 메시 신약의 임상 이상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는데요. 핵심 평가 지표에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면서 기대감이 크게 반영됐습니다.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빅파마 대상 기술 이전 협상 가능성도 함께 주목되는데요. 회사 역시 글로벌 파트너들과 사업화 논의를 확대해온 상황입니다. 네, 그럼 AI픽 세 종목의 이야기 지금부터 오늘의 초대 손님들과 함께 자세히 나눠보시죠. 네, 특징주들을 쭉 봤는데 그래 오늘 삼성 SDS 얘기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삼성은 돌아가면서 다급등할 건가 봐요. 근데 이렇게 세게 올랐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사실 상한가 가면서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는 모습이었는데 우리가 현재 시장을 보통 메모리 반도체 대형주들 랠리가 나오다 보니까 반도체라고 한정 짓고 있지만 사실 시장의 본질은 AI 인프라에 해당되는 섹터 전체가 다 같이 랠리가 나오고 있는 국면입니다. 그러니까 SDS 역시도 기존에 어떻게 보면 삼성그룹의 백오피스로서 전산에 대한 일정 기능을 담당한 기업에서
현재는 AI 인프라에 가장 적극적으로 투자한 기업, 또 AI 인프라에 가장 수혜를 받는 기업으로 낙점받으면서 네. 수급이 좀 몰린 그림이 있었던 것 같고요. 아마도 기존의 시가 다른 이벤트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향후 또 기대감을 조금 모을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도 좋다 의견 주셨고요. D&D 파마텍 네. 그리고 이제 바이오 오늘 좀 움직여줬잖아요. 좀 코스닥 시장이 긍정적 시그널로 보셨어요? 바이오 너무 힘들었잖아요. 가뭄의 단비라고 생각합니다. 뭐 말씀하셨던 대로 진짜 너무 안 좋았죠. 금리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게 성장주인데 그 중에서도 바이오가 굉장히 큰 취약점을 네. 가지고 있고 게다가 저 최근 들어서 이제 작년에 기대했었던 ABL 바이오, 리가킹 바이오도 뭐 대형애로 나온다고 했는데 사실 계속 지연되고 있었던 부분. 그리고 최근 들어 삼청당 제약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그렇죠. 악재에 대해서 되게 좀 겹치면서 좀 안 됐던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한올이라든지 오늘 또 이제 D&D 파마텍이 이제 생검 관련돼서 긍정적으로 이제 나왔던 부분이 최근 들어서 뭐 메시 치료제에 대한 기술 수출에 대한 규모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정말로 업프론트 비기가 계약금 1조 까지도 받는 회사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큰 시장에다가 큰 이제 딜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다음 것이 이제 생검이 잘 나왔으니까 결과적으로 베스트 인 클래스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 그에 따라서 뭐 바이오 시장 전반적으로 끌어올리는 네. 효과가 있고요. 당분간은 좀 더 가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되고 기술 수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디 연속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바이오에게서도. 수급만 따라줘야 되는데. 네, 오늘 시간 관계상 더 많은 이야기를 듣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박세희 대표님,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한테 좀 한마디 해주시면서 마무리를 지어볼까요? 네, 현존하는 펀더 매니저 중에 되게 유명하신 분이 드래컨 밀러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연평균 수익률이 30%거든요. 네. 근데 우리 시장이 지금 90% 넘고 여기서 뭐 100% 벌었다 여기서 하니까 네. 나는 상대적으로 지금 내가 못하고 있는 건가? 예,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실 건데 네. 주식은 내가 잘 아는 주식으로 내가 목표했던 수익을 얻으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저쪽이 얼마 올라가고 이쪽이 얼마 올라가고 하면서 우리 심리를 되게 조급하게 만드는데 나의 중심을 잘 잡고 나는 연평균 15% 30% 벌면 그래도 나는 잘한 거야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서 조금 편안하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반성하게 되네요. 일일비하고 그렇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는데 네, 말씀을 듣고 좀 중심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파늘일다 판도라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박세희 대표 그리고 황재수 지점장 최홍석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